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니저님이 안 오신 줄 알고 안에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한 10분 전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여기 안에서 뵀는데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여전히 이제 메타버스랑 챗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들 주력 테마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동하기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다시 메타, 챗GPT 관련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조 1,848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1월 들어서 개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한 개인들은 최근 들어 인버스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밀릴 때마다 개인들이 저가에 매집했던 모습이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금요일 날 9,740억 원 순매수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여전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688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엔터주에서는 SM과 JIP 엔터, 그리고 YG 엔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업체 쪽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파라다이스랑 롯데관광개발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 쪽으로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매수를 하면서 반도체 바닥론에 조금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LNF와 그리고 오셈 임플란트 그리고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CNC 인터내셔널 쪽은 이제 화장품 ODM 업체인데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미국 FOMC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25bp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5%에서 5.25%까지 그 미국 기준금리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지 아니면 기존 그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를 조금 더 상향해서 뭐 5.5%까지 상향을 할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5bp 기준금리는 확실시 되고 있고 기준금리 발표가 끝난 이후에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기타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31원 31.3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한 0.6원 정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30원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에 만약에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을 하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기준금리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30원 아래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고 확실히 수급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을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주력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요. 네. 챗GPT 관련해서는 이제 페이팔 창업자가 사모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 나무기술 등이 상승을 했는데 이들 테마들은 장 초반에는 조정을 보였다가 이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계속 챗 GPT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신규 진입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현금화 하신 다음에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 이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동통신 3사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내용의 기사 때문에 뭐 감속기 관련 종목인 SBB테크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협동 로봇에서는 유로메카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로보티즈도 상승을 했는데요.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숨은 수혜주 찾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매출은 늘고 수주 잔고는 줄어들 거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조선 업체들은 수주는 많이 받았지만 지난해까지는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 원년이 될 거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은 아마 1분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HSD 엔진이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투와 청담글로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뜨거운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십니다. 전기 2차 전지 쪽이냐 아니면 챗 GPT냐 오늘 갈 섹터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가 10% 급등을 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챗 GPT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시간 외에서도 많이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신규로 매수하겠고요. 챗GPT 관련해서는 주말에서 워낙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갭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신규로 접근할 때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쪽에서는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또 장 마감 지난주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또 한 11% 급등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에 오늘 뭐 신규로 진입한다고 하셔도 지금은 신규 진입 관점에서만 본다면 2차 전지가 좀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장 초반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만큼 장 초반에는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도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달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번 주만큼 올랐다면 조금 투자해볼 만한 시장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저희는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첫 번째 돈이 보이는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영향으로 최근 백화점 관련해서 백화점 매출 중에서도 색조 화장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실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고요. 그리고 설 연휴 이후인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판매량 매출이 한 40%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립글로스와 틴트 매출이 80% 급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마스크로 인해서 그 입술이 가려져 있었다면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입술이 노출되기 때문에 립 제품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백화점 업체들은 최근에 색조 화장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립 관련 이제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뷰티 기획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색조 화장품 시연 행사가 거의 제한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내 마스크가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색조 화장품 시연 행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예를 들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매수했다면 최근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제로 화장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성장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성장주로서도 화장품이 주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앞서 한번 소개해 주셨던 종목과 조금 겹치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이제 색조 화장품 중에서도 포인트 메이크업 전문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화장품 업체들은 국내 대표적인 ODM 업체들은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리아랑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OEM과 ODM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C 인터내셔널은 ODM만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브랜드사에서는 제품 기획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획안을 그 ODM 업체에 제공을 하면 ODM 업체는 개발과 생산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CNC 인터내셔널은 기획부터 개발, 생산까지 모두 같이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 361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53%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도 71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5% 급증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19.7%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우리 국내 화장품 ODM 업체들인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4%에서 6%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CNC 인터내셔널은 19.7% 정도 나왔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빅4 기업들의 품질 및 생산 테스트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력도 충분히 입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색조 화장품 매출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공통적인 현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으로 색조 화장품 매출, 색조 화장품 매출 증가율이 한 104% 정도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73%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 상해 2공장이 본격적으로 캐파가 증설돼서 가동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기존 캐파가 연간 2,300만 개였는데 5,500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보통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면 램프업 기간 때문에 풀 가동이 되기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과 공교롭게 잘 맞춰지면서 캐파 증설이 잘 이루어지면서 5,500만 개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풀캐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한 브랜드 매출의 이제 신제품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인데 프레스티지한 브랜드 쪽으로 나가는 매출은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만큼 중저가 브랜드보다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만큼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프레스티지라는 게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쉽게 생각해서 유명 럭셔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라든지 유명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 나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일반 중저가 브랜드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프레스티지한 브랜드 신제품이 다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19.7% 정도 나왔는데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훨씬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럼 네. 가격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CNC 인터내셔널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 리오프닝 관련 종목,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잠시 주춤하면서 21선까지 주가 흐름이 다소 낮아진 모습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사모펀드에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고 외국인 또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단기적으로는 한 33,000원까지 목표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2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앞선 김용빈 선임주인과 마음이 통하셨나 봅니다. 같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혹시 ODM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뭐 다른 ODM 관련 종목들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 수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4%에서 한 6% 수준까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뭐 두 종목 정도는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CNC 인터널과 그 외 종목까지 저희 확장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보러 가야겠죠. 네, 일단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올해 선박 발주가 작년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하지만 올해 우리 LNG 선박에 강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국조선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금 더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난 29일 날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9% 감소됐고 그리고 발주액도 한 51%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한국조선업체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미 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LNG 업황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LNG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우리 조선업체들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 지난 수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희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가지고 온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은 선박용 엔진 전문 업체이고요. 바로 그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중국 업체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업체들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 업체들이 수주를 더 많이 받던지 중국 업체들이 수주를 더 많이 받던지 이 상관없이 HSD 엔진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9월 말 기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수주 잔고가 2조 3,494억 원 나왔는데요. 이미 약 한 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보고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12월 9일에는 중국 조선사로부터 1,470억 정도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도 442억 원 정도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수주 계약이 한 3건 정도 지속이 되면서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물량도 3년치 확보한 상태에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해 3분기부터 기존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회사 측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로우 싱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그러면 올해 대략적으로 한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HSD 엔진은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HSD 엔진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수준에서도 주가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한 8,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7,000원 이탈하시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SD 엔진 왜 더 좋은지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그 오후 3시 반에 장 마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너튜브에서 100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MBN 골드 페이지에서 100인년 매니저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2월달 우리가 주력해야 될 종목이라든지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녹색밴드에서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제가 다양한 종목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녹색밴드에는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놓으니까 녹색밴드에서 100인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만 MBN 골드 100인년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